이번 추석 연휴 3천만 명이 넘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귀성길에 나선 차들로 어제부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오늘 서울역에 나와보니 명절이 시작된 게 새삼 실감이 됩니다. 저는 본가 가야 돼가지고 전주. 명절에는 좀 더 걸려요. 보통은 한 3시간? 저는 거의 엄마랑 둘이 데이트 다니고. 우리는 뭐 추석 저녁 늦게 아니면 그때 새벽에 또 안동에 쉬러 가야 돼요. 추석 쉬러. 오래간만에 친정 가는데 부모님들한테 용돈 좀 드리고 효도도 하고 싶고 그래요. 뭐 시동생하고 동서하고요. 며느리 아들 뭐 그래 와요.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래 지내요. 우리 아들 식구들 또 시동생이 좀 많으니까 한 가족이 다 모이면 한 20명 되는데 그래가 지내고 나면은 커피도 시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사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젊었을 때는 민족 대이동. 예나 지금이나 명절이 되면 저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성길에 나섭니다. 명절 용돈과 선물을 준비해 귀성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게 기차표를 구하거나 극심한 교통난까지 감수해가며 찾게 되는 가족. 가족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그 산수도 가고 영천입니다. 영천. 항상 많이 밀려요. 보통 1시간 거리인데 한 2-3시간 잡아요. 저는 고향이 대구가 아니고 포항이어서 포항에 갈 것 같습니다. 그 명절 전날에 이제 이동하고 명절 끝날 때 아마 대구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친인척이 다 포항에 있어가지고 할머니 댁에 약 10명 이상은 모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북적북적하고 되게 시끄럽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다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저도 본가가 진주여가지고 진주로 내려가서 끝나는 날짜에 돌아올 것 같아요. 버스로 2시간 정도? 대구 빠져나갈 때 조금 걸리고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고향에 좀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요. 강원도요. 강원도 속초요. 대구에서 한 5-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요. 고향에 가면은 가족들, 엄마, 아빠, 오빠 이렇게 있어요. 고양이까지.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2023년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TVN 대구교통방송 추석특집 4부작 다큐멘터리 우리 가족. 일부 가족의 탄생. 많이도 비났네. 다지가 와. 그래서 노동에. 아이고 저거는 누구 줄라 그러나? 아니지 따끔해야지. 저거를. 야. 아이고 어제 해가 와가지고 어젯밤에 이런 거 내담 따듬고. 아이고.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4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구 동구 옷골마을 경주 최씨 종가에서도 일찌감치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은 이제 생선 같은 거 사가지고 냉동에 다듬어서 손질해서 넣어놓고 그 한복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장을 봐서 다듬어서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했어요. 거의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시장에 가서 과일하고 부침개라 그러죠. 전 준비할 거고 떡도 맞추고 예전에는 집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떡집에 맞춰요. 요즘에는 차례 음식을 주문도 하고 간소하게도 차린다지만 옷골마을 경주 최씨 종가의 14대 종부인 이동희 씨는 웬만한 건 직접 다 손수 준비합니다. 조상을 모시는 것은 정성이 전부인데 그걸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동희 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느 집도 그렇겠지만 이곳 경주 최씨 종가도 명절이면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객지에 나가 생활하던 친척들이 모두 한데 모이는데요. 종가인 만큼 그 수가 적지는 않다는군요. 양이 많아요. 딴 집보다. 재관이 추석에는
이제 우리 집안에 전부 다 나가 사는 집안 어른들 애들 다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음식을 많이 하죠. 불천이가 두 분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을 6상이나 차리고 있다는 거, 그지? 보통 다른 집안에서는 상을 한 개를 차려가지고 내놓고 또 내가 이제 밥하고 그거 하고 이제 다시 탕하고 내놓고 다시 내리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똑같은 상을 6상을 차립니다. 그게 보면 상실이 굉장히 양이 많겠죠, 그죠? 보통 코로나 오기 전에는 거의 한 100명씩 왔어요. 근데 코로나 오고부터 이제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동서 이은정 씨도 손을 보태기 위해 들렀습니다. 말이 수십 명이지 그 가족들을 모두 맞으려면 음식장만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것마저도 즐겁다는 종부 이동희 씨. 옛날에 맏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더니 종부의 손과 품이 여간 넓은 게 아니네요.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혼자 일을 하다 보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라는데 그 마음을 아는 것도 가족뿐이겠죠. 때가 되면 가족들이 하나둘 손을 보태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나서서 일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게 또 가족이 모이는 명절의 정이자 맛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동서들 서울에 있거든요. 동서들하고 조카, 질부, 우리 며느리 아들 다 와가지고 낮에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즐거워해요. 애들이. 잠깐 이제 같이 일하니까 예전에는 여자들만 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남자애들, 우리 아들, 조카들 다 같이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해요. 종갓집의 자존심은 명절이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지내던 후손들이 명절 당일 일제히 종가로 모여들기 때문인데요. 차례며 성묘며 명절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지만 경주 최씨 가문에는 아직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희 씨는 이런 전통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내 때까지는 이런 문화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나는 그냥 즐기고 그러는데 이 밑에 세대는 또 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식장만의 가족들 뒤치다거리에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게 가족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때가 되면 보고 싶고 찾게 되는 가족. 도대체 가족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자석에 이끌리듯 찾게 되는 걸까요? 너무 당연해 다시금 생각해 볼 일조차 없는 존재, 가족.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인데요.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공동체인 가족은 학창시절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배웠습니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재영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결합하게 된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 하나의 사회적인 단위를 말하고요.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기도 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그렇게 가족은 대와 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가족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생산, 사회화, 정서적 지원의 제공, 구성원의 보호, 애정의 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요. 이런 일반적인 기능 외에 전통적인 기능으로서 인간이 갖는 정체성의 형성, 가정을 사회로 연결시키는 기능,
그리고 이 집의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어떤 그런 측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유교 문화를 만나면서 친족과 혈연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교적 전통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잖아요. 이 유교는 다른 종교보다 특히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였고, 그 유교의 사회 원리 역시 모든 인간이 가족에 속하게 하고, 가족이 편안할 때 사회가 평화롭고, 사회가 평화로울 때 국가가 안전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집약농경사회, 수도작농업,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 그 가족의 기능과 의미가 사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설명되어 왔죠. 그러니까 이 유교적 원리가 국의 질서 중심의 친족 제도가 발달하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농촌 공동체를 바탕으로 전통적 가족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가족 체제는 알게 모르게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희 교수는 이런 가족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1차적인 기능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었을 거라 말합니다. 가족의 기능에서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아닐까요? 이제 요즘 저출산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녀를 출생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자녀들이 훌륭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또 사회의 어떤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규범의 학습, 또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관계 형성,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을 사회화하는 것이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야 사회의 결속, 유대도 유지되고 질서도 유지될 테니까요. 또 토지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형성되면서 상속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혈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혈연만큼 강력한 결속의 조건이 또 있을까요? 피를 나누었다는 것만으로 가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김현희 교수는 혈연이 친족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라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 피, 알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피부치라든지 내 친족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집단 안에서의 어떤 관계 양식, 역할을 규정하는 것, 또 그 안에서의 나름의 질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족, 혈연이라는 말 외에도 우리가 쓰는 피부치 또는 살부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피와 살을 나눈 사이인 만큼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혈연과 지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도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재영 교수입니다. 그렇게 이 혈연 관계에 기반한 집들이 주변에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혈연과 지연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그 혈연과 지연을 나와 남의 사회적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적극 활용해 왔던 거죠. 한국 전통 문화의 근간이 어떻게 보면 이 혈연과 지연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 또한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요. 나아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 효로 대표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좀 더 나아가서 가족이야말로 공동체적 사회의 원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말할 때 유난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my family, my father,
my mother. 나의 가족,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 가족이 하나의 개념인 우리로 여겨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것이 구성원을 넘어 하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입장에서 조금 전통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너희 집 어때? 라고 물으면 우리 집에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우리 집 분위기는 어떻고 우리 식구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집을 집안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가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곧 가족이고 가족이 곧 나라는 식의 끈끈한 가족의 유대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이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는 거죠.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 인식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 간의 유대가 생물학적 본능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 간의 유대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에 가깝다는 좀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그 이유를 본다면요,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는 가족의 사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그 어떤 그 가족의 형태보다 재산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족은 나의 뿌리이자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배경이며 그래서 지키고 유지해야 할 소중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히끅히끅 잘 산다. 많이 들어본 노래죠. 누구나 따라 부르는 이 동요는 당연한 듯 한 집에 아빠와 엄마, 아기가 모두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족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족을 말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경제활동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보다 개인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결혼이나 출산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지난해 총 가구는 2,238만 가구로 1년 전보다 36만 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34.5%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3분의 1이 1인 가구로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인 절반을 가구 넘었습니다. 또는 비혼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김현희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특히나 이제 대가족적인 어떤 가족 제도가 조금씩 와해되는 거는 산업화라고 해요. 서구 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점차 핵가족이 그 주류적인 가족의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 여성들이 자발적이 된 사회 필요에 의해서든 그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또 자신의 어떤 생식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 발견되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어떤 자아 실현 또 남성의 경제적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또 여성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이 기존의 어떤 부권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전통적 가족 구조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수가 101만 5,1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족 형태의 변화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정재영 교수는 말합니다.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거가족, 공동가족생활, 단독가구와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을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잘 아시지만 요즘은 반드시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가족 형태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혼 연령의 상승, 자녀 출산 시기, 장유 양육 시간, 교육 시간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 주기도 변화하고 있고요. 부부 공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나 사회, 학교,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가족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과 같은 가족 유형도 등장을 하고 한 집에 모여 살지 않는 분거 가족도 증가하고 있고요. 공동체 가족, 1인 가구, 동성애 가족 이런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죠. 그럼에도 가족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일까요?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 지금 부모님하고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3명이죠. 저 포함해서 3명. 지금은 고모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고모랑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과 남편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쁜 우리 집사람과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머신만 둘이 있거든요. 애들 커도 뭐 귀여워 죽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TVN 대구교통방송 추석특집 4부작 다큐멘터리 우리 가족 일부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가족입니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최병윤, 연출 박서영, 김수현, 구성 권지현, 내레이션 공태영, 제작의 TVN 대구교통방송이었습니다.